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22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드디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요를 억제했던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자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문제죠.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내곡동이나 세곡동을 비롯하여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2제곱미터 기준으로 단숨에 2억이 폭등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만난 다음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이나 훈련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태릉의 군 골프장 인근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근음의 갈매지구도 1억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도 들썩이고 있는데, 은평 뉴타운 인근의 땅은 벌써 기획 부동산들이 매입하고 쪼개서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남의 그린벨트 주변의 집은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며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제가 친구와 함께 세곡동, 내곡동 일대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지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계양산에 올라가 보면 훤히 알 수 있죠. 제가 산에 올라 둘러보았던 모든 지역이 아파트 공급단지로 지정될 정도로 정부의 수가 훤히 보이는데 투기꾼들의 눈에는 어떨까요? 이미 발빠르게 대상 후보지를 매입하고 비싼 값에 쪼개서 팔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대박땅이 있으니 사라는 전화가 쇄도할 것입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로 정부의 정책이 제동이 걸린 셈이죠. 환경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린벨트 보존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타당했음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 도시에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한두 군데 장소가 아니고 이름에서 보듯이 벨트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에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사진입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현황과 해제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할 카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일단 해제하면 다시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린벨트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64년에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 대책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의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447호에서 서울 세종로 내거리의 친경 기념 비각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원형을 그리고 폭 1km에서 9km의 영구 차단 녹지를 지정한다는 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면적은 모두 454.2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의 160.7제곱킬로미터이고 경기도의 293.5제곱킬로미터로서 대한민국의 그린벨트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서 1977년까지 전 국토의 5.4% 정도 되는 539.1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녹지 쉼터를 제공하고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에 포함된 많은 사유지입니다. 소유들은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개발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이 엄청났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단 한 뼘의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많은 산들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 채 여러분의 발길에 등산로를 열어주는 것도 이때 설정된 그린벨트의 덕분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1998년도 12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까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그린벨트의 운명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무조건 고수에서 제한적 활용으로 바뀌게 되는 헌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김대중 정부는 주권한 해소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도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건설한다면서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취지 아래 30만 제곱킬로미터 이하의 그린벨트는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주었고, 2019년 말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현황을 살펴보면 원래 지정하였던 5397.1제곱킬로미터의 28.7%인 1550.8제곱킬로미터가 감소된 3846.3제곱킬로미터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은 167.9제곱킬로미터에서 150.7제곱킬로미터로 줄었고, 수도권은 1566.8제곱킬로미터에서 1409.7제곱킬로미터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자꾸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제한적인 개발 시대에 살았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린벨트가 줄어든다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입니다. 아무리 들여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산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밤에는 도시의 정화에 지대한 수분 기능을 하며, 밤새 고민하였던 사람들도 새벽이면 올라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 몇 번으로 삶의 끈을 다시 조일 수 있었던 시민들에게 삶의 친구였던 그린벨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봉우리 부분만 남고 기슭의 언저리는 아파트나 공장으로 바뀐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질병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주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중에 주택이 남아돌면 다시 그린벨트 상태로 환원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수가 없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정부 관계자들이 정보를 흘리고 반응을 떠보는 식의 아마추어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투기 전문가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 해도 서울의 집값은 매우 낮았습니다. 주택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7억 7천까지 거래되었던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가 3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의 인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13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가 문제였길래, 뭐가 잘못되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남 탓하길 좋아하는 정치인들이지만은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적폐라고 하지는 않네요. 제가 연구한 화식전의 기자인 사마천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감한 문제는 그냥 두라는 겁니다. 권력이 나서서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길 수도 없거니와 정부가 이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한나라 무제에게 신하였던 사마천은 최하의 졸렬한 지도자라고 날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서슬이 시퍼런 칼날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가 남긴 기록은 하늘이 도운 탓인지 2000하고도 일명렬이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많은 지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은 책의 숫자보다 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운의 그린벨트는 말합니다. 냅둬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